안녕하세요. 호주 크리스찬 영상 채널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급하게 채널을 오픈하고 지금 내용들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024년도 호주 비자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작년이죠. 벌써 2023년도 12월에 이제 호주 정부가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제 SBS 뉴스에 나온 내용의 바탕을 두고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호주에서 살면서 이 비자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들어보시고 또 하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요거 들은 걸로만 그래 이렇게 됐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참고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주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니신 분들이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주 입국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짧게는 관광 비자로 오시는 분들 있죠. 한국에서 관광으로 오셔서 몇 주 계시기도 하고 이제 3개월까지가 관광 비자인데 친지들 방문이나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이 방문하고 하실 때는 그렇게 좀 길게 오시지만 단체 여행이나 이렇게 올 때는 일주일 안짝이죠. 10일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관광 비자를 받고 오셔야 돼요. 한국이 국적이시고 특별한 범법 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전자 이비자라 그러죠. 일렉트릭 비자로 다 받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외의 비자들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학생 비자라든지 기술 비자, 이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먼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호주 정부가 이민자 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NOM인데 영어로는 NOM입니다. NOM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NOM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의 약자냐면 Net Overseas Migration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 그 네트 숫자를 갖다가 정하는 거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호주에 입국을 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통해서 호주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나간 숫자, 그 숫자를 이제 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가 호주에 남아있고 어느 정도가 빠져나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숫자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의 입국, 출국의 숫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 정도 있다가 호주 여행을 하고 그냥 떠났어. 그럼 이런 사람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호주에 와서 1년 이상은 머물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숫자를 갖다가 카운팅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학생도 들어가겠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1년 그 다음에 연장해서 2년 이렇게 있는 분도 들어와요. 근데 왔다가 1년 전에 갔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술 이민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호주의 이민자 다 포함해서. 이 기록을 한번 봤더니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도 6월 30일까지 놈은 51만 명을 기록했대요. 근데 여러분 호주는 회계연도가 있어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연도 하지만 호주는 달라요. 호주는 6월이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2022년 벌써 이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7월부터 작년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의 기록을 쭉 봤더니 51만 명이 이 놈 숫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를 해서 남아있는 호주에 현재 체류한다라고 보는 게 51만 명 정도가 이제 됐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호주가 봤을 때. 왜냐면 2023년, 2024년도 회계연도 수치를 팬데믹 이전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팬데믹 풀리고 나서 엄청 들어왔으니까요. 그 이전의 숫자를 보니까 37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숫자로 이제 맞추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부터 2025년 회계연도에는 놈을 51만 명의 절반 수준인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5만 명까지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가 좀 제한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자가 제한적으로. 근데 어떠한 비자가 어떻게 제한적으로 갈 것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비자 정책 중 하나는 어쨌든 고용주가 후원해서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관광으로 들어왔다든지 한국에서 바꿔 들어왔다든지 호주에 사업체가 있고 이 사업체에 여기서 그 기술 숙련된 사람을 호주 사회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overseas, 그러니까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 돼 라고 해서 주는 비자죠. 그게 정부는 새로운 4년짜리 임시 기술 비자를 도입하는데요. 이게 이 임시 기술 비자는 뭐냐면 요거 4년을 하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그 카테고리는 4년 가운데 2년을 이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동안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걸 좀 잘 내야겠죠. 물론 이제 세금이 좀 일반 여기서 일하시는 분보다 좀 세요. 많이 내요. 좀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뭐 관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기술 수요 비자를 좀 발표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기술자예요.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숙련 기술자,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IT라든지 어떤 특별한 의료 이런 것도 좀 들어가겠죠. 그런 거에 좀 특별한 어떤 능력치가 있는 분들, 그래서 호주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호주 정부는 고급 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비자에 대한 수속을 엄청 빨라요. 옛날엔 비자 하나 신청해 놓으면 옛날엔 뭐 3개월, 6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고 브리진 같은 경우 막 1년 막 정말 좀 오래, 저희는 뭐 25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 훨씬 전에는 막 비자 수속이 브리징으로 막 2, 3년 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숙련 기술자는 한 7일 정도면 다 된다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도대체 이 고급 기술자는 연봉이 얼마일까요? 대략 호주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냐? 13만 5천 달러가 넘는 기술자. 이건 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7만 5천 불 정도가 그래도 뭐 호주에서 좀 번다. 그리고 10만 불, 12만 불 가면은 잘 버는 고소득자로 호주에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13만 5천 아마 이제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5천 달러가 넘는 기술자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운전자나 현장 기술 종사자와 같은 제외 직업군도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SBS 뉴스에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 기술 직업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 핵심 직업 기술, 자, 임시 기술 노동자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들을 임시 기술 노동자로 연수입의 하한선도 어느 정도 좀 정해 놓았어요. 정부는 지난해 영주권을 받기 위한 TSMIT라 그래요. 뭐냐면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그 다음에 Threshold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영주권을 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53,900달러였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호주의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금액인 7만 달러를 올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노동에 관련돼서 하시는 이제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쪽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분들의 그냥 이게 53,900달러면 좀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7만 달러로 올리겠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호주 정부가 많이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정책이네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기준치가 왜 그러냐, 이제 호주 정부는 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올려서 핵심 기술 직업 목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간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이 캐비넷 메이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식장 같은 거죠. 샵 피팅이나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가면 그 아파트 안에 장식장 있잖아요. 여기 벽장 같은 거 그런 걸 하시는데 아마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연 7만 달러 이상을 버는데 핵심 기술 직업 목록에 등재된 분들은 그래도 요 혜택을 또 두 번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필수 기술을 지녔는데 연소득이
낮아서 저임금 근로자에 속하는 분. 정부는 이처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만 5천 달러의 고숙련 기술자나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술자. 근데 소득 수준은 좀 낮은데 호주에서 또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비자를 좀 잘 주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이제 아쉬워요. 뭐냐? 학생 비자의 숫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올 초부터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주 국제 영어 공인 시험인 IELTS라고 있어요. IELTS 성적이 6.0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호주 학생 비자를 받을 때 영어 요구하는 점수가 5.5였는데 이제 임시 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IELTS 6.0에서 6.5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6.0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부를 다 했어요. 뭐 공부를 하고 졸업생 비자로 취업을 좀 하다가 갈 거야.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중에 또 영주권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IELTS 점수가 6.0에서 6.5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사실 영어 점수가 호주에 정착하고 영주권 받는 분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세금을 좀 내는 거는 조금 쪼달리지만 그래도 좀 아끼고 이렇게 끌어서 내면 되는데 이놈의 영어 점수는 본인이 다 해내야 되니까 이게 좀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여기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학생 테스트 제도 Genuine Student Test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테스트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정부는 뭐냐면 이게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현재 학업 수준보다 낮은 학위 과정으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랭귀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뭐 서티피케이트 코스를 가고 디플로마 가고 어드밴스 디플로마 가고 그 다음에 바첼러 디그리 가고 그 다음에 마스터하고 덕터하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위에 했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은 공부를 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호주에서 체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까탈스럽게 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사례지만 저희는 이제 호주 와서 한 8년 정도 됐을 때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음악하고 예술 계통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미용이나 요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2년 정도만 공부하시거나 한국에 경력 증명이 있으면 또 그때는 영어 점수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좀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끝끝내 저희가 이제 비자가 목적으로 호주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공부를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까지 다 하고 8년간 공부를 갖다가 수억을 들여서 다 끝내고 나서 그 기회가 돼서 또 호주에 저희는 이제 정착한 케이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좀 다르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의 나이도 현재는 50세인데 이걸 35세 미만으로 너무 많이 낮춘 건 느낌이 좀 있어요. 50세인데 35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졸업생 비자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약간의 좀 준비하시던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사나 그다음에 이제 바첼러죠. 그다음에 바첼러 디그리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 마스터 과정이죠. 마스터 과정의 코스워크를 마친 다음에 졸업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도 한 2년 이렇게 그다음에 석사에서 리서치 과정을 마쳤다면 뭐 닥터나 그쪽 과정을 마쳤으면 졸업 비자도 3년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요. 하지만 또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랑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비자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단계적으로 다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정부는 호주 국경이 폐쇄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호주에 남아있도록 돕기 위한 모든 이벤트성 비자를 다 이제는 마감한다. 특별히 올해 2월이 되면 다 마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던 주제는요. 2024년도 호주 비자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주 크리스찬 영상 채널 가시나무에서 오늘 좀 중요한 이슈들 여러분에게 다룬 이유는요. 요즘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분들을 한국에서 모셔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러한 제한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부교육자나 또 특별 파트로
어떠한 뭐 찬양 인도나 성가대 지휘나 좀 오래전 일이지만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좀 분들도 좀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모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도왔는데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 다들 바뀌고 있으니까 혹시 교회에서 또 사역자들을 한국에서 모셔오거나 여러 가지 또 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비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뉴스와 이슈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채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호주 크리스찬 영상 채널 가시나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잘 준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